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소식은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충격 상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9명이 지난해 말 집단으로 탈출해 한국에 온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이후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된 이들은 일감 부족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 상황 속 칠러 지역인 돈바스 재건 사업에 파견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남성으로 특히 일부는 외화벌이를 위해 의무복무 기간에 파견된 현직 군인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현재 한국 내 탈북민 정착지원 사무소인 하나원에서 한국 사회 정착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통일부는 이들의 입국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BBC에 탈북민 관련 사안은 탈북 루트, 신변 보호 등의 이유로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들을 취재해온 강동환 동아대 교수는 북한 국경이 모두 봉쇄되면서 몰래 송환됐어야 할 사람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러시아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그런 상황에서도 북한 당국의 상납금, 충성자금을 바쳐야 하기 때문에 2중, 3중의 생활고를 겪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북한 노동자들은 제재 이후 러시아 외곽 지역으로 흩어져 소규모 공사 현장이나 개인 농장 등에서 일하며 어렵게 생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교수는 북한 노동자들이 전쟁 지역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는데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재건 지역으로 간다는 소문까지 퍼지면 동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들은 한국에 오고 싶어도 북에 두고 온 가족의 신변 문제로 굉장히 많은 고뇌와 갈등을 겪는다며 한국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이 한국 땅에 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 해외 송출은 과거 김정은 정권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전까지 약 10만 명의 노동자를 해외로 파견해 매년 5억 달러 가량을 벌어들였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이들 노동자들은 주로 벌목, 대규모 건설 현장 등에서 일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가 2017년 대북 제재 결의안 2397호에 따라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금지하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2019년 12월까지 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야 했다. 러시아 역시 자국 내에서 일하던 약 3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는 여전히 러시아에 체류했고 2020년 1월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국경을 폐쇄하면서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모 지역에 있는 저의 지인이 소상하게 소식을 전해왔으며 또한 전화통화 과정에서 러시아 노동자들 대량 탈북 사태에 대한 그 충격 상황들을 제가 방송을 통해서 알리면 오히려 안 좋은 게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여쭤보았더니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케어하며 또 북한 노동자들을 유엔 난민으로 탈북시키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 이 그분께서 오히려 정성산 TV에서 지금 현재 러시아에 파견된 3만 명 정도의 북한 노동자들이 어떤 충격 상황이며 또한 이렇게 방송을 통해 알려야만이 북한이 강제 북송을 하지 못한다라며 방송을 해도 좋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못 믿어오셔서 문자로도 정성상 감독님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반드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터질 수밖에 없는 러시아 노동자들의 대량 탈북 사태를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라고 장문의 문자도 또 보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소식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의 여러 지역에 파견되어 있는 북한 노동자들은 약 한 3만 명 정도 되지요. 3만 명 정도인데 또 뭐 한 3만 5천 명, 많을 때는 5만 명, 뭐 10만 명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트럼프 정부 때부터 이제 줄고 해서 뭐 어쨌든 3만 명 이상인 건 분명합니다. 뭐 옛날에는 러시아 북한 노동자 하면 벌목공, 시베리아 벌목공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스크바의 모모한 지역의 하수도 청소도
이 북한 노동자들이 할 만큼 러시아 전역에 퍼져 있죠. 특히나 새로운 이 러시아의 그 건설 현장들에는 대부분 다 북한 노동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북한 노동자들 지금 구성을 좀 보면 20대에서 뭐 많게는 60대까지도 나이 분포도가 다양한데 이 20대 북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다 북한 현역 군인들입니다. 3만 명 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한 2,000명 정도의 20대에서 30대 초반의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 군인 출신으로 지금 군 복무하면서 러시아에서 이 노동을 하고 있으며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죠. 주로 북한 노동자들은 건설 현장에 대부분 이 파견되어 있는 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느냐.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도 1년에 충성 자금을 못 보내면 또 거기서 사고를 치면 이 북한으로 소환시키죠. 대부분 여권은 다 거기에 이제 보위부에서 파견된 또 혹은 지배인이나 당 비서가 여권은 싹 다 가지고 있죠. 이제 어찌 보면 돈을 벌어서 북한 김정은에게 보내는 돈벌이 기계 아닙니까? 러시아가 유일하게 북한 노동자들, 비원 비자라고도 할 수 있고, 특수한 비자들, 이런 수련 비자, 학생 비자, 러시아가 비자를 겸허하게 바꿔가면서 노동자들을 계속 받아들일 수 있게끔 러시아가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하고 전화 통화를 한 그분이 왜 윤석열 정부는 러시아 노동자들의 대량 사퇴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느냐. 러시아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1년에 북한 김정은에게 벌어들이는 돈만 해도 수십억 달러입니다. 수십억 달러까지는 아니겠지만 러시아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만약에 한 1000루블을 본다. 850루블 정도는 다 충성자금입니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그대로 다 김정은의 통치자금. 그래서 벌크 캐시라는 말이 나온 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 열악한 상황에서 코로나가 딱 터졌습니다. 이 코로나가 터진 상황에서 만기가 된 노동자들도 북한으로 못 갔고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러시아가 돈벌이도 안 되고 갈 수도 없고 이런 최악의 상황이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작년도 위드 코로나가 이제 점점 종식되고 중국도 이제 코로나를 이제 풀었죠. 왕래가 되니까 작년도 12월 달인가요? 올해 1월 달 북한 노동자 9명이 한국으로 탈북을 성공을 했습니다. 러시아 북한 노동자 9명이 이 러시아를 떠나서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오는 과정도 이 유엔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불과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유엔에 가서 북한 김정은 정권 성경 서지했다라고 처형, 또 한국 영화와 드라마 봤다고 처형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인권에 대해서 전 세계에 알리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에게 선전포고를 한 거거든요. 핵에는 핵, 북한 인권. 그래, 김정은 너 인권으로 끝장을 보겠다. 그래서 지금 북한 인권법과 관련된 또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확대하려고 지금 대한민국의 통일부도 노력을 하고 미국 정부도 노력하는 이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이 나간 이후에 지금 러시아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 속에서는 무슨 소식이 터지느냐. 얼마 전에도 제가 중국 동북 삼성에 있는 탈북 여성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난리 났다고 전했죠. 눈물 흘리고,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진짜 이제 우리가 남조선 갈 수가 있겠구나. 눈물 펑펑 흘리면서 왜 동북 삼성에 있는 이 탈북민 여성들이 대성통곡을 했다고 전했습니까? 그와 똑같은 현상이 지금 러시아 노동자들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현상?
남조선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하고는 완전히 틀리네. 김정은 저 인권으로 잡겠다는 거네. 이 러시아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그전에는 여러분 러시아 이 북한 노동자들 탈출하다가 잡히면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깁스를 해 가지고 북한으로 소환하던 것이 바로 러시아 북한 노동자들의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만 명의 러시아 북한 노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연설을 딱 듣고 나서 야 이게 뭐야? 문재인 때는 강제 북송시켰는데 윤석열 이거 저 조치가 김정은이가 제일 싫어하는 인권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우리 이제 한국에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또 1월 달에도 9명이 탈북을 성공했으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제가 이제 그분에게 오늘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이 러시아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 3만 명, 뭐 3만 명이 다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이 다 스마트폰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러시아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 스마트폰이 있다는 건 뭐냐? 유튜브도 본다는 거예요. 카카오톡도 한다는 거예요. SNS를 한다는 거예요. SNS. 북한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러시아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윤석열 미국 영상, 연설 영상을 저희들끼리 공유하면서 야, 문재인 때는 탈북자들 강제 북송시켰는데 윤석열 이거 북한 인권 말하는 거 봐라 이거. 야, 이거 이런 시대가 왔네. 이런 분위기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저에게 전화 1시간 반 동안 장시간 하신 그분이 뭐냐. 러시아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 대량 탈북. 지금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앙숙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러시아 정부와 한국 정부가 앙숙인데 여기에 뭐가 있다? 모스크바에 유엔 난민 기구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러시아 노동자들이 3만 명이 갑자기 몇백 명씩 대량 탈북을 하면은 이건 사태가 나요. 사태. 이걸 윤석열 정부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으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권 때 탈북민들은 얼마나 해외에서 조마조마했습니까? 그리고 유럽에서 수백 명의 유학생들이 탈출을 했죠. 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국가 보위성이 감시를 잘 못했거든.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유럽으로 탈출한 수백 명의 엘리트 유학생들 지금 접촉하고 있다고 방송을 했죠. 이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어찌되었든 이번 시간에는 정성산 TV 단독 속보로 현재 러시아 북한 노동자 3만 명 충격 상황, 윤석열 정부는 대량 탈북 사태를 예상해야 한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지금까지 정성산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열차게 멸공.